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죠. 뭐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잉 공급하고 이제 어쨌든 부담가 문제를 많이 따졌거든요. 따졌는데 뭐 어쨌든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 2017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부분들,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원자재 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불안정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이야기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제학 쪽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안 좋으니까 하지 마. 그거 다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그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게 내 거가 돼서 이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져야지 전체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권도 있지만 그 입지에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사서, 사실 시세 차익을 따질 때는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상가는 원칙은 그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기능 자체를 못하니까.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지만은 원장께서 해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운영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하고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상가 사례를 많이 집어넣은 이유 자체도 보면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조금 보시라고 이제 상가 어쨌든 여러 상가의 사례를 한 내가 14개인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두 가지 부분이 어쨌든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원장님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용 처리 때문에 임대를 많이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은퇴한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이제 부모님 앞으로 사놓고 이제 임대료는 부모님 저걸로 이제 드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뭐 낫다 못하다 그 이야기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가 어쨌든 조건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직접 하더라도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했던 게 그런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오래전에 했던 분 중에 어디라고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2013년도인가 이제 했던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양 시장 자체가 개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보면은 임대료를 잔뜩 올려놓고 해가지고 분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8% 이렇게 나가고 하면 살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10%를 넘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지. 이건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당신도 해가지고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5년은 할 거 아니냐. 5년 하면은 월세만 아까 1억 5천인데 그래서 사라고 했죠. 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벌써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2, 3년 내에 다 갚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리고 개원 대출해서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갚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이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임대료가 해가지고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턱없이 높을 경우는 사는 게 맞죠. 결국은 아까 자꾸 금융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얼마면은 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걸 하면은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유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두 가지를 어쨌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 쓰면서 내 상가 건물이 어떤 업종을 적합할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제 가장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좀 많은 사례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목은 보듯이 뭐 건물주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 업체 종사자들 그런 뭐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어쨌든 그 직원용으로 단체 구매도 해갔던 부분들도 있고 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그 어떤 그 상가의 메커니즘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상가 공부한다면은 제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뭐 당연히 한번 보시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상가 운영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